동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차동숙 실버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개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 톡에 들어와 있는 리더님들은 이 일을 일답게 해보겠다고 결단은 하신 분들이시죠. 이 일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2020년 2월에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되었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권리소득이라는 것에 꽂혀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완전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PPPS를 땄고 빌리버, 빌더, 퓨처 빌더, 어치버 브론즈까지 쉴 새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저 일할 때 불도저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저 스스로도 너무 재미있었고 저는 롤러코스터를 당연히 안 탈 줄 알았어요. 아마 저의 초창기를 아시는 분들은 저에겐 힘든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스폰서님이 제가 너무 달리니까 늘 하셨던 말씀이 언니 업앤다운이 올 수 있어. 언니는 안 온다고 말은 하지만 알고는 있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때마다 업앤다운이 뭐야? 라고 묻던 저에게 다운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롤러코스터 중에 제가 겪은 다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에게 처음 다운이 왔을 때는 60대 초반인 어르신이셨는데 불면증을 겪고 계셨었거든요. 처음에 해독을 권해드렸고 비용 부담이 있으셔서 우선 헬스팩만 드셔보시겠다고 하셨고 헬스팩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을 주무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4달 정도 드셨나? 생활이 어려워지셨다고 헬스팩을 더 이상 드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액이 부담되시면 헬스팩을 하루에 한 번 드시거나 그것도 힘드시면 폴리시 같은 걸 이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렸는데 형편이 안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오토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품은 정말 너무 좋은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걸 먼저 끝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이라는 게 잃어봐야지만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걸까?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도 생활이 어려워지면 영양제부터 끊는다면 이게 사업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업이 잘 되려면 잘 사는 10%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제품의 질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 영양제인데 사실 가격 하나만 놓고 보면 비싸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게 정말 사업으로 가능한 일인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겠는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처음 다운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확실했어요. 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 대비 수입은 높지만 여전히 노동 수입의 극에 달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죠. 수업료를 선불로 받기 때문에 제 사정으로 수업을 실게 될 경우 받은 돈을 환불해 줘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인프라, 시스템에 의해 수입이 들어오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권리 수입을 꼭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사나가 그 권리 수입을 만들어내기에는 딱이다라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렸던 거죠. 근데 이 일이 말처럼 매주 따박따박 정해진 수입이 들어오는 일이던가요? 처음에는 일한 만큼 매주 수입이 들어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에 이런 다운을 겪으면서 오토가 끊기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수입이 줄었겠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유사나뿐인가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는가 하는 부분과 이 일이 인프라가 생기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과 이제 마주하게 된 거죠. 전 원래 혼자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다닐 때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싫어해서 제가 스스로 딸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레스토랑에 저 혼자 들어가서 밥 먹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게 참 힘든 사람인데,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나랑 안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에 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슬럼프가 연달아 오게 돼요. 그럼 이 슬럼프들을 겪으면서 제가 해답은 얻었을까요? 여전히 얻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나 어떤 부분들은 확실한 답을 얻은 것들이 있어서 리더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우선 이 제품이 비싸서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전 유산화 제품을 지금 한 1년 정도쯤 먹고 있는데 이 제품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봤어요. 근데 대답은 절대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유산화 제품으로 제 삶의 질이 너무나 좋아졌거든요. 침대와 한 몸이던 제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요즘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받고 있고, 저희 신랑이랑도 사이가 너무도 좋아졌어요. 저는 알잖아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럼 계속 먹을 거고, 제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몸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라고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 대답은 노더라고요. 우리는 서폴이나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돈 버리는 제품들이 허다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돈 버리는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전달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싸다는 이유로 먹다 끊을 수도 있고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드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 좋았던 느낌을 아시니까 몸이 힘들어졌을 때 다시 찾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아예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늘 건강하길 바라지만 건강이라는 게 장담되는 것은 아니니까 분명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제가 먹고 좋아진 것을 꾸준히 봐왔다면 유산화를 찾는 그들의 타이밍이 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다라는 편견이 있어도 제품만큼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고 계속 사람들한테 권해야겠구나라는 답을 내리게 되었어요. 권리 수입을 가져다 줄 수단으로 유산화는 어떨까요? 완벽한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느낀 것은 있어요. 전 한 1년 진짜 좀 그래도 일답게 이 일을 했거든요. 제가 슬럼프를 느끼게 된 게 브론즈를 달성하고 이제 골드를 도전해 보겠다 하는 시점에 겪게 된 일이었는데, 물론 골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브론즈를 달성한 후에 그 슬럼프를 겪으면서도, 슬럼프가 짧지는 않았거든요. 슬럼프를 겪으면서도 그 사이에 실버를 달성했고 제주 2인을 달성을 했어요. 슬럼프를 겪으면서 이 일이 참 하기 싫었을 거잖아요. 물론 일을 일답게 안 했을 거고요. 근데 그래도 지난 1년을 일답게 한 결과는 있더라는 거죠. 고개를 뭐 나름 열심히 했고 또 1년 동안 뿌려놓았던 씨들이 있었겠죠. 소비자들도 있었을 거고 뭐 집으로 간 파트너들, 오토를 끊으신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하기 싫어도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대답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또 제품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팀에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만 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성과가 있는 걸 보면서 이 일은 놓을 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유산화 일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해답을 찾기 위해 주식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워낙 수에 강하기도 하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주식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건 역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관건인 일이기도 하고요. 주식에서 뭐 상한가니 떡상이니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상한가라는 게 30% 올랐을 때 상한인 건데, 요 30% 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몇백 프로가 났네, 몇천 프로가 났네 이런 일들은 정말 로또 맞는 게 더 쉬운 일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고 뭐 상한가는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다 치고 근데 이게 가능한 종목을 찾아내야 하겠죠.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이걸 찾기 위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차트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회사의 재무는 어떤지도 봐야 되고 오를 만한 이슈는 있는지 신문도 또 읽어서 찾아서 읽어봐야 되고 이 말은 결국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 그래 좋아. 어느 정도 공부가 됐어. 이제 돈 좀 벌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유사나에서 3BC를 열 수 있는 그 금액인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칠게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말 운 좋게 상한가 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했어요. 얼마를 벌죠? 30% 이득이 났을 때 상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3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 매주, 매월 가능할까요? 주식으로 권리소득을 만들려고 해도 투자금이 아주 크던지 투자금이 적으면 정말 힘들게 돈이 모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주식인 거죠. 투자금이 크던 적던 분명한 건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배우는데 시간을 써야 되고 또 그 주식을 실제로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은행 이자보다 좋기에 안정적인 장기 투자로는 좋아요. 근데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에는 아는 것도 많아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무엇보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또 운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봤죠. 내가 원하는 수입을 얻기 위해 그것도 권리 수입으로 큰 수입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유사나 일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했나?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은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일도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은 다 있을 거고 유산화를 하면서 겪게 되는 다운도 역시 그 여정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할 일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지금 일을 하시면서 정말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랬듯 분명 이 일을 하시면서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고 분명히 다운이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제품을 끊을 수 있는지 이 일 말고도 내가 원하는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질문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 해답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다운이 오기 전까지 고개로라는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근육이 물렁물렁할 때 다운이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고개로라는 근육이 그래도 눌렀을 때 좀 단단하다면 이런 다운을 겪는 동안에도 완전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다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다운이 오더라도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을 최소한 한 가지만이라도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유산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사람 만나는 게 곤욕이라면 독서나 강의를 듣는다든지 시스템에 참여한다든지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간다면 또 업될 수 있는 모멘텀이 올 것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도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젤리고 리더님들의 유산화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예요.